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이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또 오해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오늘 좀 바로 잡으려고 새로운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름 아닌 제목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집을 막 준다고? 입니다. 네, 사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집을 마련을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안성에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전국 각지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열이라고 하면 거기서 넷 정도밖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갑니다. 자, 그냥 가면 국가에서 집을 준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 앞에 나오는 정착금이 있습니다. 그 정착금의 일부분을 국민 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의 전세 대출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서울과 부산, 대구 이런 게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이제 집을 북한에서 온 주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 임대에서 살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면 그 금액만큼 본인이 그게 이제 정착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인당 앞에 그 국민 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세 금액 플러스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착금이 600만 원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정책이 바뀌어서 100만 원이 올라서 70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본인이 나는 거기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별적으로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전세금을 이제 개인한테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만약에 가족이 먼저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혼자서 왔다고 해도 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 그냥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예전에 요 정보들을 많은 탈북민들이 알고 악용하기 위해서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단신으로 왔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그게 이제 걸려서 정착금을 아예 못 받은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패냅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어떤 곳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짓말해서 정착금을 아예 못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를 만약에 오면 바로 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인이 돼야만 이제 주택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식이 제공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그때 이제 집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한국에 와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제가 와서 이제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냥 살게 됐는데, 이제 국민 임대가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살던 곳은 12평짜리였는데 3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가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좀 가족이 많아졌으니까 좀 더 큰 평수를 가겠습니다. 이러면 국민 임대 안에서 본인이 큰 평수로 원하면 가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한한 전세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좀 큰 집으로 옮겼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뭐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동해에 살고 저는 이제 개인으로 나와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와 살면 저한테 어떤 그 국민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집을 구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집을 구하러 사실 다니고 있어요. 그 최근에 제가 LH 청년주택 19세부터 39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출금을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전세를 마련하고 다니는데, 이게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이 어떤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집이 하나 나와 있어서 LH 대출로 가능하냐고 해서 집 대출을 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근데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고 그 대출금이 이제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들어가기까지 한 5주 정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집주인, 임대인은 이미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부동산에서 그걸 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모르고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근데 집주인이 지금 와서, 야, 그럼 5주 동안 내가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야? 나 그렇게 못한다, 계약하지 마.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저한테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또 건물 가진 사람들이, 건물주들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뭐 계약금도 안 준다,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저처럼
가족이 같이 온 부분, 어떤 가족이 같이 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따로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할 때에는 국가적으로 뭐 집을 준다거나 뭐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조건 안에서 이제 지원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북한에서 오면 정말 뭐 집을 그냥 막 내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일 안 해도 막 산다라는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오해들은 사실 몰라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굉장히 형평성 있게 탈북민들 앞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국가적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맞죠? 당연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부인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더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에 있어서 오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그런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